수요일장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위원님. 오늘 수급부터 좀 살펴봐야 할까요? 네, 자 일단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근데 옵션 만기인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굉장히 강하게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뭐였냐면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전전날이죠.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인 거를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2.5% 뭐 거의 종가가 끝나서는 거의 3% 가까이가 올라가는 걸 보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미리 선방향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빠지느냐 아마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어제 공개방송에서 다 얘기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시장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내일 일단 옵션 만기니까 이제 수급 상황이 중요해지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하방 쪽을 많이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건 없었고 어제 그냥 미국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그다음에 뭐 어제 호주 선물 같은 경우가 10%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장중에서는 10% 아니고 7%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물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미국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이 반등을 주겠거니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미리 선반영해서 어제 양봉이 나왔죠. 어제 안 빠졌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는데 오늘은 왜 빠지느냐? 미국 시장이 어제 분명히 미국 시장 올라갔거든요. 보면은 미국 시장 어제 4.9%, 그다음에 나스닥도 종가는 4.95인데 어쨌든 거의 5% 가까이 둘 다 4.8, 뭐 4.9 이렇게 강하게 어제 반등을 줬음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빠지는 것은 이 부분을 미리 선반영해서 어제 먼저 미리 움직인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뭐 유럽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어제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간 게 아니고 장중에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이 흔들렸을 때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흔들렸죠.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유럽 시장하고 지금 뭐 다른 모든 유럽 국가에 있는 시장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은 오늘 강하게 움직여 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어제와 전략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여러분들 뭐라고 지금 정리를 해드렸냐면 전략 자체는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둔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자체가 그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일 옵션 만기를 통해서 전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와 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계속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게 없어요. 자, 보면은 종목별 말고 투자자별로 봤을 때에서 자, 투자자별로 봤을 때 투자자별 프로그램이고 투자자별을 그냥 여기서 볼게요. 자, 투자자별로 보게 되면 지금 일병 동향 차트로 봤을 때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자, 주식입니다. 코스피 어제도 거의 1조 가까이 9,800억 팔았고요. 그저께는 1조 3천억 판 거는 이미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열심히 지금 한 달 동안 8조 2천억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 8조 2천억 1월 달서부터 따지게 되면 더 많이 샀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고 있는 부분들 그럼 코스닥은 그러면은 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느냐? 아니요. 어제 370억 잠깐 샀는데 다시 1,000억 넘게 다시 매도를 다시 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정화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도 변동성 장세에 있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서 공개 방송했을 때에서는 미국 시장이 여기가 안 깨졌으면 다우존스 25,000짜리 있죠? 24,900 여기 꼬리 저점 이 자리가 깨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여기가 안 깨지면 그냥 무시하고 IT 부품주 저점 매수하거나 대형주들 저점 매수 해놓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안 깨지면 이 힘의 방향이라는 걸 무시하지 못합니다. 저 자리만 지지를 해주고 우리나라 시장도 1970짜리를 지지를 해주고 여기서 버텨가지고 일주일만 버텼으면 이 시장은 힘의 방향을 볼 때, 힘의 에너지를 볼 때에서 다시 상방향으로 틀면서 단기 상승으로 돌 수 있는 여지가 있었었는데 깼죠. 미국 시장 깼습니다. 깼기 때문에 힘의 방향, 힘의 에너지로 볼 때에서는 하방으로 열린 거예요. 지금 하방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요게 없었으면 저도 지금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요거 있죠. 이거 음봉. 요 캔들을 지워버리고 위에서 지금 노는 모양들로 만들어졌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려요. 여기서 위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위에서 5%가 폭락을 하든 말든 그거는 뭐 알아서 뭐 왔다 갔다 하든 그거는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저점이 깨졌다라는 거, 요거는 좀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점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전에서는 저점이 안 깨진 상황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버텨라 내지는 뭐 여기서는 뭐 그냥 버티는 방법이 뭐 제일 좋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버텨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 만기 이후에서도 매도를 계속 저런 식으로 매도한다는 얘기는 또다시 미국 시장이 조만간에 하루 이틀 뒤에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손실이 크지가 않아요. 최근에 자 보면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했는데 주성엔진 같은 경우 최근에서 들어갔던 자리들이 한 요런 자리들이에요. 요런 자리들에서 들어갔었는데 지금 손실이 뭐 1.5%밖에 되질 않아서 어제 그냥 잘라버리라 그랬고요. 후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빠졌던 거 이렇게 빠진 거 다 이걸 당한 게 아니고 최근에 빠진 거 보고 바닥에서 싸게 들어갔다 수익이 그래도 좀 났는데 다시 밀리는 바람에 그래서 거의 얘도 손실이 뭐 1%, 2%, 그러니까 3%가 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어제 잘릴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이런 식으로 SK솔믹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개 방송이나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종목을 언급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 얘는 약간 플러스인가 아니면 3,000원 이하에서 공략했으니까 얘도 손실이 뭐 1.6%, 뭐 이 정도 내에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5% 이내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때 지지난주 2월 17일, 18일, 19일 요때 그러니까 지지지난주인가요? 지지지난주 하여튼 2월 중순경에서 시장이 빠질 거를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한 다음에 다시 바닥을 찍고 움직일 것 같아서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다행히도 손실이 크지 않은 선은 지금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는 반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오늘 다시 흔들릴 수가 있고 모레 다시 또 흔들릴 수가 있고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손실이 큰 부분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손실이 작은 부분들 최소한 10% 안쪽에 있는 것들 제일 좋은 거는 손실이 1%, 2%인 이런 것들은 현금화하기가 제일 좋죠. 왜냐하면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종목들이 바닥인 것들이 널렸습니다. 널렸기 때문에 시장만 바닥 치면 뭐 10%, 20% 올라가는 거 1도 아니에요. 바닥만 치면. 코로나 이슈 끝나버리면. 근데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뭐 지금 사망자 수가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도 전일날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속에서 과연 시장이 안정화가 지금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은 어느 정도 손실이 작은 부분이 있다면 현금화를 조금 하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앞으로도 또 한 번의 하락장이 일어날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현금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